현대자동차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신흥시장 부진, 환율 악화 등으로 1년 전보다 30% 가까이 줄어든 1조 68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대형마트의 포장김치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폭염에 따른 작황 부진 등으로 배추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김치를 직접 담그는 것을 포기하고 사 먹는 가정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조선과 철강 등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관련해 정부가 밑그림을 갖고 경제 논리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는 차를 사고 1년 안에 제작사 입고 수리가 필요한 수준의 결함이 4번 이상 반복되면 교환과 환불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는 동일 부위에서 4회 이상 중대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특화 뉴스 쏙쏙 경제. 오늘 증시부터 정리합니다. 국제유가 하락에다 하드 브렉시트, 즉 유럽연합과 영국의 완전한 단절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코스피가 2010선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속에 최순실 사태가 촉발한 정치적 불안정성도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원달러 환율이 소폭 올랐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체로 부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 정도 하락하며 이틀째 약세를 보였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2010년 이후 최저를 기록한 현대차, 사흘째 상승 행진을 멈추고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KB금융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950원이 빠졌습니다. 경기에 민감한 건설업종은 낙폭이 컸는데요. GS건설이 5% 가까이 내렸고 현대건설과 대림산업도 4%대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자, 중국 정부가 한국에 가는 중국인 관광객을 줄이기로 하면서 어제 급락했죠. 아모레퍼시픽과 한국콜마가 3에서 4%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한 건데요. 마찬가지로 외국인 카지노 GKL이 4%, 하나투어도 3% 넘게 오르며 어제의 하락분을 만회했습니다. 네, 요즘 미르, K스포츠 이 두 재단의 설립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처음으로 전국경제연합회에 대해 오늘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전경련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과거 외환위기 이후 침체기를 맞다가 현 정부 들어서 새로운 부흥을 맞이했는데 이번 수사로 또다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대건 기자와 함께 전경련 짚어보겠습니다. 자, 요즘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분야에서도 이 전경련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분명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전경련은 어떤 단체입니까? 네, 정식 명칭은 전국경제인연합회입니다. 줄여서 전경련이라고 부르죠. 예. 전국경제인연합회, 즉 정경련이 만들어진 것은 1961년입니다. 박정희 정권의 시작과 함께 탄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을 위하여라는 목표를 처음에 내걸었습니다. 정치 권력과 재벌 권력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90년대 초까지 이른바 밀월관계가 잘 유지되다가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금융실명제 도입과 공정거래법 강화 등 당시 기업에는 불리한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업은 2류, 관료는 3류, 정치는 4류라는 말로 정치 권력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전경련의 위기는 한보그룹을 시작으로 재벌의 연쇄 부도로 시작된 1997년 외환위기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의 주범으로 전경련을 지목했고 실제로 해체 위기까지 불거졌습니다.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존재감이 더욱 눈에 띄게 줄어들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요. 재벌 총수들이 회장 자리에 선뜻 나서지 않을 정도로 일문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도 MB 정부 거쳐서 이제 현 정부 들어서는 전경련이 다시 활기를 띠지 않았습니까? 네, 전경련의 부흥을 상징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 여의도에 설립된 새 회관입니다. 전경련이 지난 2013년 서울 여의도에 지은 회관 앞에는 이 같은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창조, 협동, 번영이라고 적혀 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의 휘호로 만든 겁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경련의 옛 회관 준공식을 앞두고 휘호를 내려보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휘호를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승철 정경련 부회장이었습니다. 2013년 정경련의 새 회관 준공식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업가 정신으로 투자하고 도전하신다면 정부는 적극 뒷받침을 해드릴 것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번 미르 K스포츠 재단 의혹의 중심을 보면은 좀 전에 언급하셨던 그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이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인물입니까? 네, 이번 사건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이승철 부회장은 정경련 내부 출신입니다. 이승철 부회장은 1990년 정경련 산하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에 입사했습니다. 2007년 상무에서 전무로 올라섰는데 당시 정경련 회장이었던 조성래 효성그룹 회장이 발탁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내내 승승장구하다 2013년에는 부회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초기에 교체설까지 돌았지만 부회장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연합회 이승철입니다. 헌정사상 오로지 이렇게 규제 개혁이라는 과제로 범국민적 자리가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통령님의 규제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열정 그리고 진심이 느껴집니다. 네. 자, 현 정부 들어서 활기를 찾았던 전경련. 어찌됐건 이번에 재단 모금 의혹이 나오고 나서 또다시 큰 위기에 몰려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뭐 해체 주장까지 꾸준히 나오고 있죠. 네, 정경련은 외환위기 이후 또다시 존립 기반마저 위태로운 상황을 맞았습니다. 정경련이 받고 있는 의혹은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최순실, 차은태 씨가 주도하는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 돈 774억 원을 모아줬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국전력과 인천공항공사 등 공기업들이 줄줄이 탈퇴했고 대기업들도 눈치를 보는 상황입니다. 여론도 좋지 않습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국민의식 조사를 벌였는데요. 정경련이 설립 목적에 맞게 활동을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21.4%에 그친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64.7%로 3배에 달했습니다. 현재 대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경련은 앞으로 그 존재 가치가 점점 새로운 변화 쪽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부응하는 쪽으로 변신이 불가피할 겁니다. 정경련이 현 정부 들어 만든 새 슬로건은 국민을 풍요롭게, 경제를 활기차게입니다. 대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진 않고 국민을 위한 조직이 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데 현실은 국민에게서 외면받는 조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YTN 이대원입니다. 월급쟁이 2명 가운데 1명은 월급이 200만 원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전체 임금 근로자 1947만 명 가운데 올해 상반기 기준 월급이 200만 원 미만인 사람은 45.8%였는데요. 자, 이 가운데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인 근로자가 34% 넘게 차지했습니다. 전체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근로자가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이어서 200에서 300만 원 사이가 25% 정도를 차지했고요. 400만 원 이상은 약 14%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숙박과 음식점업 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박봉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월급으로 200만 원 미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숙박과 음식점업 종사자를 보면 15살에서 29살
이 청년층이 다른 연령층보다 훨씬 높았는데요. 누리꾼들은 월급은 적은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집값은 수억 원이다 보니까 소비가 늘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독립할 때가 됐는데도 부모에게 기대어 사는 젊은 층을 이른바 캥거루족이라고 하죠. 20대 10명 가운데 6명은 자신을 캥거루족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가 성인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다, 자신을 캥거루족이라고 생각한다. 응답자가 56%로 1년 전에 약 37%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20대 응답자는 59.3%가 자신을 캥거루족이라고 답했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기혼보다는 미혼 가운데 캥거루족이 많았습니다. 스스로 캥거루족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독립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못하는 건지 물어봤는데요. 못하는 것이라는 응답이 80%에 달했습니다. 독립을 못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그 이유는 같았습니다. 바로 주거비 부담 때문이었습니다. 이어서 생활비를 줄여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독립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캥거루족이 됐다는 응답도 그 뒤를 이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직접 사는 사람보다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에서 쇼핑하는 사람이 한 번에 3만 원 이상 더 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양한 물건을 직접 보면은 충동 구매할 가능성이 커서 돈을 더 쓸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조사 결과를 보면요. 오프라인 매장 고객은 한 번 방문할 때 4만 원 정도를, 온라인 쇼핑몰 이용객은 1회 쇼핑에서 평균 7만 2천 원 정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로 주문할 경우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할 때만 무료 배송과 신용카드 할인 혜택 등이 제공된다는 점 때문인데요. 대형마트는 1회 쇼핑 금액이 온라인 쇼핑보다 적은 것뿐만 아니라 구매액과 방문 고객 수, 고객 충성도까지 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측은 경기 불황으로 각종 행사에 맞춰서 이용하는 매장을 옮기는 이른바 브랜드 스위칭 고객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런 현상은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보여 유통업체들은 차별화된 자체 상표, 즉 PB 개발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GM이 한 차례 충전으로 383km를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 볼트 EV를 내년 상반기에 출시합니다. 한국 GM은 오늘 개막한 한국전자전에 참가해 볼트 EV를 아시아 최초로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볼트 EV는 미국 환경청에서 1회 충전 주행거리로 383km를 인증받은 장거리 주행 전기차로 서울에서 광주까지 한 차례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IoT, 즉 사물 인터넷의 기기 개발 플랫폼인 아틱 신제품을 공개하고 다양한 파트너사와 협력 관계를 확대하는 등 본격적으로 IoT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아틱 플랫폼은 모듈 형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보안, IoT 생태계를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입니다. 삼성전자는 고객사들이 아틱 플랫폼을 통해 IoT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LG전자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V20의 사운드 성능을 300만 원대 고가 오디오 장비와 비교 분석한 결과 동등한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성능 실험에는 음향 시스템 설계 전문 교육기관인 대림대학교 방송음향영상과 교수진과 한국방송장비산업진흥협회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연구팀은 V20와 고가 오디오 장비의 작은 소리와 큰 소리의 차이, 즉 다이내믹 레인지, 신호대 잡음비, 왜곡률 등을 비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백화점 면세점이 강남구청, 한국무역협회 등과 서울 강남구 관광발전과 마이스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코엑스 일대의 관광 발전을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3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정문 앞 광장에 한류 스타를 주제로 1,000제곱미터 규모의 강남돌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유람선 한강 투어 등 새로운 개념의 강남 투어 프로그램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현대 면세점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3개층을 리모델링해서 특허 면적 14,000제곱미터 규모의 면세점을 운영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이마트가 우수한 중소기업 상품을 발굴해 국내 판매와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동반 성장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마트는 중소기업청 등과 함께 이마트 메이드 인 코리아 프로젝트를 열고 우수한 중소창업 벤처기업들의 스타 상품 발굴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수 중소기업 상품을 발굴해 상품화하고 국내 판매와 수출을 돕는 3단계로 구분되며 첫 단계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추천한 900여 개 상품 가운데 중소기업 스타 상품을 선정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베트남 저소득층 여성 111명이 아시아나항공이 추진하는 취업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 컴퓨터, 회계, 서비스 교육 등을 마친 여성들은 다음 달부터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기업에 취업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베트남에 직업훈련센터를 세워 저소득층 여성을 상대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녁 6시에는 뉴스통이 이어집니다. 쏙쏙경제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